4번 볼게요. 표는 바닥 상태의 원자 가나 다에 대한 자료이다 했어요. 표 보시면 원자 가는 S오비탈에 있는 전자수가 A개고 P오비탈에 있는 전자수가 6개라고 나와 있어. 자, 그럼 P오비탈에 있는 전자수가 6개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전자배치를 쓴다고 하면 가는 1s오비탈에 2개 가득 차야겠고 2s오비탈이 가득 차야 그 다음 P오비탈을 채울 수가 있겠죠. 그 다음 2P오비탈을 채울 건데 6개가 돼야 된다고 했으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마찬가지로 우리 스피는 생략을 합니다. 이렇게 P오비탈에 6개를 채워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P오비탈에는 전자수 6개, 이건 가득 찼고 3P오비탈은 들어가면 안 된다는 것까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왜? 이미 P오비탈에는 전자수 6개를 다 채웠으니까. 근데 아직 홀 전자수가 하나 있어야 되는데 1s, 2s, 2p에는 홀 전자가 존재하지 않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죠. 따라서 3s오비탈에 홀 전자를 하나 만들어 줘야겠고, 그러면은 s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수는 어떻게 되겠다? 1s에 2개, 2s에 2개, 그리고 3s에 하나에서 총 5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얘가 가의 전자 배치가 되겠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우리 가가 어떤 원소인지까지 알아본다고 한다면은 우리 지금 3s오비탈, 즉 최외각 전자가 하나인 걸 볼 수가 있죠. 즉 3주기에 조기 1쪽이 되는 거니까 3주기 1쪽이면 뭐가 되겠다? 나트륨 된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나를 볼게요. 나는 s오비탈에 있는 전자수가 4개라 그랬어. 그러면은 나는 그럼 1s 일단 2개 차야겠고 그 다음에 2s 2개 차야겠다라는 것까지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p오비탈에 있는 전자수로 봤더니 3개다 하니까 이 p오비탈에 3개를 채워줘야 했고 어떻게 채우겠어요? 이렇게 하나씩 채워주겠죠. 그럼 홀전자수가 총 몇 개가 되느냐? 1s, 2s에는 홀전자가 존재하지 않고 2p오비탈에만 홀전자가 존재하게 되죠. 몇 개? 하나, 둘, 3개. 그래서 b는 3이 되겠죠. 얘도 마찬가지로 나가 어떤 원소인지 본다고 하면 2주기에 최외각 전자 5개니까 2주기 15족 원소를 보면 되겠죠. 그러면은 질소 되겠다. 자, 마지막으로 다는 s오비탈에 있는 전자수가 3개다 했으니까 전자 배치를 그리면 1s 2개 차고 그 다음에 2s에 하나 차야 s오비탈에는 전자수가 3개가 되겠죠. 그러면 2s도 가득 안 찼으니까 p오비탈은 당연히 존재하지 않겠고 여기 0 써줄 수 있겠고 홀전자수는 몇 개? 2s오비탈에 하나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네요. 자, 이제 보기 봅시다. 기억. 가에서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의 수는 4개이다. 가의 오비탈 수 1s 하나, 2s 하나, 2p오비탈이 하나, 둘, 3개죠. 거기에 3s까지 하나, 총 6개죠. 6개가 되네요. 기억은 틀렸죠. 4개 아니고 6개입니다. 그 다음 니은 A 플러스 B 플러스 C 플러스 D가 9이다 했어요. A는 5, B는 3, C는 0, D는 1이니까 다 더해주면 9 나오죠. 니은 맞습니다. 그 다음 디귿 원자과 전자가 느끼는 유효 핵 전하는 나가 다보다 크다 했어요. 다는 원자를 안 정해지네. 다는 2s의 1쪽이죠. 그러면은 리튬 쓰면 되겠고요. 우리 유효 핵 전하 같은 경우는 같은 주기에서는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핵의 전하량이 커지기 때문에 유효 핵 전하도 커진다고 얘기를 했어요. 따라서 나하고 다는 같은 2주기 원소니까 이 중에서 원자 번호가 큰 애가 유효 핵 전하가 크겠다라고 예측을 할 수가 있겠죠. 보시면 질소가 리튬보다 원자 번호는 더 크죠. 따라서 디귿 맞는 얘기 되겠습니다. 그럼 4번에 니은 디귿 맞으니까 정답 4번 나오겠죠. 네, 좋습니다. 다음 넘어가서 5번 또 볼게요. 그림에서 가, 나, 다는 몇 가지 원소의 원자 반지름 그리고 원자과 전자의 유효 핵 전하 그리고 네온의 전자 배치를 갖는 이온의 반지름 이 중 하나를 각각 나타낸 것이다 했어요. 자, 일단 그림부터 보면은 가로축이 어때요? 질소, 산소, 플로린,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이니까 원자 번호로 쓰면 질소면 7, 산소 8, 플로린 9, 그다음 나트륨 11, 12, 13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가운데 질소란다. 10번 원자 번호 10번에 네온을 건너뛰고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플로린과 나트륨 사이를 기준으로 해서 왼쪽은 2주기 원소, 오른쪽은 3주기 원소라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이때 가나다가 각각 원자 반지름, 그리고 유효 핵전하, 그리고 이온 반지름 중 하나다 얘기를 했으니까 먼저 우리 원자 반지름이 가나다 중 어떤 건지부터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원자 반지름 같은 경우는 같은 주기에서는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원자의 반지름이 작아지죠. 왜? 핵 전하량이 커지니까. 그리고 주기가 바뀌면 어떻게 돼? 원자 반지름은 크게 확 증가했다가 다시 같은 주기에서는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원자 반지름이 작아진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러한 녀석들을 찾아보면 우리 가가 이제 원자 반지름이 되겠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왜? 지금 질소에서부터 천천히 원자 반지름이 조금씩 작아지다가 플로린에서 나트륨으로 넘어갈 때 주기가 바뀌니까 원자 반지름이 확 커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원자 반지름이 확 커진다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 전자 껍질이 하나가 더 늘어나니까 커지게 되는 거고, 다시 나트륨부터 마그네슘, 알루미늄으로 갈수록 원자 반지름이 작아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따라서 가가 원자 반지름이 되겠다.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3, 4, 5번 안 되겠고 1번, 2번 중 정답이 하나가 되겠네. 자, 그런 다음에 우리 원자과 전자의 유효 핵전화 한번 따져볼게요. 유효 핵전화, 앞서 얘기했듯이 같은 주기에서는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유효 핵전화가 커진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주기가 바뀌면 전자 껍질이 늘어나면서 전자와 원자 핵 사이의 간격이 늘어나는 거죠. 껍질 수가 하나 증가한다는 건. 그렇기 때문에 유효 핵전화가 급격히 감소한다 얘기를 했어요. 그럼 그러한 경향을 보는 걸 찾으니까 나가 되겠죠. 유효 핵전화는. 왜? 천천히 원자 번호가 증가할수록 유효 핵전화가 커지다가 플로린에서 나트륨으로 넘어갈 때 주기가 바뀌니까 껍질이 하나 늘어나고 껍질이 늘어나니까 유효 핵전화가 갑자기 작아지는 걸 볼 수가 있죠. 따라서 나가 유효 핵전화가 되겠다. 일단 그러면은 나가 원자 반지름 유효 핵전화가 되니까 5번의 정답 1번 되겠고요. 우리가 이온 반지름까지 따져준다고 하면 이온 반지름은 질소, 산소, 플로린,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 전부 다 이온이 되면 전자 배치가 뭐의 전자 배치? 네온의 전자 배치를 가지게 된다는 거 우리가 알고 있죠. 그러면은 같은 전자 배치를 가질 때 원자 핵의 전하량이 클수록 이온의 반지름이 작아져야 되니까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반지름은 점점 작아지는 경향을 보이더라 라는 걸 여기서 알 수가 있네요. 따라서 다가 이온 반지름이 되겠습니다. 5번의 정답 1번 되겠고요. 다음 넘어가서 6번 또 볼게요. 그림은 원소 A, B, C, D의 제1부터 제4 이온화 에너지를 각각 제1 이온화 에너지에 대한 B로서 나타낸 것이다. A, B, C, D는 각각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 칼륨 중 하나이고 이 N은 제_N 이온화 에너지이다 했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걸 통해서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 칼륨을 구분을 해내려면은 뭘 알아야 돼요? 이온화 에너지가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는지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우리 이온화 에너지에서 제1부터 제4 이온화 에너지를 보여준다고 했으니까 일단 우리가 이온화 에너지에서 짚고 넘어가야 될 거는 이온화 에너지 제_N, 즉 몇 번째 전자를 떼느냐 이 얘기라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이 N에서 N의 값이 커질수록 이온화 에너지는 점점 증가한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고, 만약에 E3하고 E4를 봤을 때 갑자기 E4가 급격하게 커진다. E3보다 급격하게 커지는 구간이 있다고 하면 이건 뭘 의미하는 거다. E3까지 최각전자, 어떤 원자가 있을 때 그 원자의 최각전자를 다 떼낸 것이 E3가 되는 거고, 갑자기 에너지가 크게 증가한다는 건 뭘 의미하는 거다? E4부터는 그 안쪽에 있는 껍질의 전자를 떼내기 때문에 그 에너지 값이 갑자기 커지는 거다라고 개념을 설명드릴 때 한 번씩 얘기를 드린 적이 있어요. 그죠? 따라서 우리가 약간의 이제 감을 가지고 봐야 되는 게 언제 갑자기 이온화 에너지가 급격히 증가하는가, 이거를 우리가 여기서 따져볼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림 A, B, C, D를 각각 보니까 A는 제1 이온화 에너지가 1.0이었는데 제2 이온화 에너지가 9.2가 되고 그 다음에 13.9, 19.2가 됐어요. 사이사이 간격을 봤을 때 어때? 1에서 2로 넘어갈 때 이온화 에너지의 차가 많이 큰 걸 알 수가 있죠. 따라서 A는 몇 쪽? 1쪽이라는 걸 우리가 미리 체크를 할 수가 있어요. 왜? 제1 이온화 에너지까지가 가장 바깥쪽에 있는 전자를 뗀 거니까 가장 바깥쪽에 있는 전자가 하나밖에 없다는 거고, 이 말은 최각전자가 하나니까 1쪽 원소라는 걸 우리가 체크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B를 보니까 1.0, 그 다음에 2.0, 10.5, 14.3이니까 어때요?
두 번째 이온화 에너지에서 세 번째 이온화 에너지로 넘어갈 때 그 에너지 차이가 굉장히 큰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따라서 B는 뭐다? 우리 2족 원소라는 걸 우리가 눈치를 챌 수 있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C를 봐야겠죠. 이제 C를 보니까 어때? 1.0, 3.1, 4.7에서 갑자기 20.0으로 엄청 또 세 번째에서 네 번째로 넘어갈 때 뭐라고 하죠? 이온화 에너지가 굉장히 급격히 증가한 걸 볼 수가 있죠. 따라서 C는 몇 족? 3족이겠다. 왜? 하나, 둘, 세 개 뗄 때까지는 전자를, 세 개 뗄 때까지는 가장 바깥쪽 껍질, 최외곽전자의 전자를 떼준 거고, 네 번째 뗄 때부터는 최외곽전자가 없으니까, 가장 바깥쪽 껍질에 이제 전자가 없으니까 그 안쪽 껍질에서 전자를 떼느라 에너지가 급격히 증가한 거다. 이렇게 체크를 하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D를 보니까 1.0, 7.3, 10.6, 14.0이니까, 네. 그러니까 제1 이온화 에너지에서 제2 이온화 에너지로 넘어갈 때 에너지가 급격히 증가한 걸 볼 수가 있겠고, D가 그럼 뭐가 된다? 1족 원소라는 걸 우리가 체크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이제 A, B, C, D가 뭔지를 체크한다고 하면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 칼륨이니까 마그네슘은 2족, 알루미늄이 13족이죠. 여기 13이라는 걸 3족으로 썼네. 따라서 B가 뭐가 되겠고, 마그네슘이 되겠고, 알루미늄이 C가 되겠다라는 걸 여기다 체크를 할 수가 있겠네. 그럼 A, D가 모두 1족인 나트륨 아니면 칼륨이 될 텐데, 그럼 이 둘 사이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구분을 할 수가 있겠는가? 이거는 조금 애매하긴 한데, A하고 D를 봤을 때 1쪽이, 그러니까 제1 이온화 에너지하고 제2 이온화 에너지하고의 차를 봤을 때 어때요? A가 D보다 제1 이온화 에너지와 제2 이온화 에너지 사이의 차가 더 큰 걸 알 수가 있죠. 이 차가 더 크다는 거는 결국 뭘 얘기하냐? A의 껍질 수가, 그러니까 주기가 더 작다는 걸 의미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트륨하고 칼륨 중에 뭐가 A냐라고 물어본다면은 주기, 껍질 수가 더 작은 나트륨이 A가 돼야겠고, 껍질 수가 더 많은 칼륨이 D가 돼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보기 볼게요. 기억. A는 2족 원소이다 했어요. A는 1족인 거 우리 뻔히 알고 있죠. 기억 틀렸습니다. 그 다음 니은 B와 C가 안정한 이온일 때, B는 안정한 이온이면 Mg2+가 될 테고, 알루미늄은 Al3+가 되죠. 이때 바닥 상태 전자 배치는 같다 했어요. B하고 B는 우리 2죽이고 C는 3죽이잖아. 죄송합니다. 잘못 얘기했죠? Mg 3죽이고 알루미늄도 3죽이죠. 둘 다 3죽이죠. 3죽이기 때문에 3죽이 양이온들은 서로 전자 배치가 뭘로? 네온의 전자 배치로서 같아야겠고, 따라서 니은 맞는 얘기가 되겠네요. 다음 디귿, D에서 E3는 E2보다 크다 했어요. 이거를 굳이 왜 문제로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E3하고 E2 비교하면 E3는 10.6, E2는 7.3이나 마찬가지죠. 물론 이제 B로서 나타난 거긴 하지만 얘네를 그냥 우리 크기로 봐도 상관이 없더라. 그래서 E3가 E2보다 큰 거는 그냥 그래프만 해석할 줄 알면 바로 보이는 거다. 디귿 맞는 얘기가 되죠. 네, 6번의 정답 니은 디귿 다 맞으니까 5번 되겠습니다. 다음 넘어가서 우리 7번도 마저 볼게요. 그림은 2, 3주기인 몇 가지 원소의 이온화 에너지를 족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같은 점선으로 연결한 원소는 같은 주기에 속한대요. 그러면은 어떻게 봐야겠어? 지금 여기 13, 14, 15가 같은 점선으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같은 주기겠고, 16, 17, 18쪽의 원소들이 같은 점선으로 연결됐으니까 같은 주기겠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럼 얘네가 각각 어떤 주기인지는 이온화 에너지의 특징을 통해서, 경향을 통해서 예측을 해야 되는데, 우리 이온화 에너지는 같은 주기일 때는 원자 번호가 증가할수록 이온화 에너지가 커진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우리 그게 어떤 때 예외가 된다 그랬어? 2족에서 13족으로 넘어갈 때하고 15족에서 16족으로 넘어갈 땐 전자 배치가 어때요? 2족에서 13족은 s오비탈에 2개가 차고 13족 같은 경우는 p오비탈에 하나가 차 있는 형태고, 15족은 s오비탈에 2개 차고 p오비탈에 4개, 하나, 둘, 셋, 4개 차 있는 게 16족의 전자 배치인데, 그냥 s오비탈에 2개 있는 데서 전자를 떼는 것보다 s오비탈에 2개 차 있고 p오비탈에 하나가 차 있을 때 p오비탈에서 전자를 떼는 게 이온 에너지가 더 작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죠?
그래서 12족이란다. 2족에서의 이온화 에너지보다 같은 주기일 때 2주기에서의 헷갈리네 갑자기. 같은 주기일 때 2족에서의 이온화 에너지보다 13족에서의 이온화 에너지가 더 작다고 얘기했었고, 그래서 이제 이온화 에너지의 경향을 나타내면 이렇게 증가하다가 12족에서 13족에서 살짝 감소했다가 다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죠. 그리고 15족에서 16족 넘어갈 때도 마찬가지로 잠깐 감소했다가 다시 증가하는 이런 경향을 보인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 16족도 마찬가지죠. S오비탈에 2개, P오비탈에 이렇게 4개가 차 있을 때 P오비탈이 지금 보시면은 하나 차 있는 게 그러니까 15족이면은 하나 차 있는 거고 16족이면은 한 오비탈에만 2개가 차 있고 나머지는 하나씩만 차 있는 거잖아. 그래서 여기서 하나를 빼주는 게 15족에서처럼 하나 내에 있으면 얘가 좀 규칙성을 이루고 있는 데서 하나를 빼는 것보다 이온화 에너지가 덜 들더라. 그래서 12족이 아니라 2족에서 13족 넘어갈 때 이온화 에너지가 잠깐 감소하고, 여기도 15족에서 16족 넘어갈 때 이온화 에너지가 잠깐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그랬어. 네,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게 이온화 에너지의 경향성인데, 지금 보시면 어때요? A에서 B로 넘어갈 때 15족에서 16족으로 넘어가는데 지금 이온화 에너지가 16족의 이온화 에너지가 더 큰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면은 이 얘기는 뭐가 되느냐? 이 16족의 원소가 15족의 원소보다 주기가 더 작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 주기가 작을수록 우리 이온화 에너지가 더 커지는 건 우리가 알고 있잖아. 왜? 핵과 전자 사이에 간격이 더 가까우니까. 핵과 전자 사이의 간격이 더 가까운 거하고 멀리 있는 거하고 어느 게 더 전자를 떼기가 쉽겠어? 멀리 있는 게 더 떼기가 쉽겠죠? 왜? 플러스 마이너스 간에 인력이 작용하고 있는 상태니까 가까우면 인력이 더 세게 작용할 거 아니야. 따라서 멀리 있는 걸 더 떼기가 쉬우니까 아래에 있는 3개가 3주기고 위에 있는 3개가 2주기겠구나 라는 걸 우리가 예측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A, B, C가 각각 뭔지를 이제 찾아준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 A는 3주기의 15족 원소니까 뭐가 돼야겠고, 3주기 15족이니까 인이 돼야겠고, B는 3주기 16족이니까 산소 황이 돼야겠고, 그죠? 2주기네. 2주기 16족이니까 황이 아니라 산소가 돼야겠고, C는 2주기 17족이니까 플로린이 돼야겠다. 이렇게 써놓을 수가 있겠네요. 자, 이제 보기 볼게요. 기억. A는 2주기가 아니라 지금 3주기라고 나와 있죠. 기억 틀렸습니다. 다음 니은. B의 이온화 에너지는 같은 주기의 15족 원소보다 크다 했어요. 자, 제가 이온화 에너지의 경향성 말씀드렸죠? 15족 같은 주기일 때는 15족 원소의 이온화 에너지가 16족 원소의 이온화 에너지보다 커야 된다 했어요. 따라서 니은 틀렸죠? 죄송합니다. 니은 틀렸고요. 다음 디귿. 원자 반지름은 B가 C보다 크다 했어요. B하고 C는 같은 주기에서 원자 번호가 C가 더 크네. 근데 원자 반지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된다? 같은 주기일 때는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족이 커질수록 원자 반지름이 작아진다 얘기했어요. 왜? 핵전화량이 커지니까. 따라서 원자 반지름은 원자 번호가 더 작은 B가 C보다 큰 거 맞는 얘기 되겠네요. 굳이 안 따져도 기억, 니은 다 틀렸으니까 디귿 맞는 거 당연하죠. 7번의 정답 3번 되겠습니다.